자, 경우의 수 유제풀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되게 전에부터 잘 풀었을 거라고 초등학교 때 나왔으니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네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가지 길이 가는 길이 있고 대전에서 전주까지도는 4가지.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 길이 전체가 몇 가지가 있느냐라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와 또는을 잘 구분해서 써야 되거든. 자, 한 번 갔던 길은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뭐 이런 건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먹어도 고라는 거지, 그지? 자, 서울에서 전주로 갈 때 바로 가는 길이 있고, 그지? 서울에서 전주로 가는 길이 있고,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전주로 가는 길 있지. 그럼 이 방법과 이 방법은 서로 연관이 있어, 없어? 서울에서 전주로 바로 가거나 서울에서 대전에서 전주로 바로 가는 방법이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둘은 합의 법칙이야, 그지? 그렇지만 자, 각각을 봤을 때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는 2가지 길이지, 그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서울에서 대전을 가고 대전에서 전주를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거 3가지에다가 여기서 가는 4가지는 곱해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 없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서울에서 전주로 바로 갈 수 없는 거지. 7가지 경우가 아니야. 또는이야, 그거는.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 법칙을 써서 2개 더해야 되지. 2개는 또는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간다 해서 14가지 경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세요. 이렇게 색을 칠하는 문제인데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같은 4가지 색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봐야 돼. 문제를 꼭 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같은 색을 또 칠해도 된다. 그런데 이웃하는 거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4가지 색이 있는데 어디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냐? 여러 가지 색과 겹치는 거,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거를 먼저 따지는 게 중요해. 왜냐면 얘를 한번 씀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못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많이 마주치는 A부터 생각을 여기서 순서대로 가짓수를 넣어보자. 자, 얘는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니까 일단 A는 4번째. 일단 B, C, D 순서대로 해주면 B는 얘하고 색이 일단 틀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3가지지. 그 다음에 C도 어때? A하고도 만나고 B하고도 만나니까 얘하고 다른 색이 되니까 계속 한 가지 색씩 빠지는 거지, 그지? 여기 하나 썼고 여기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는 2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복이 돼도 된다는 얘기야. 같은 색을 써도 되는 거는. 얘는 D는 A하고 C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얘 둘하고는 같은 색을 쓰면 안 되지만 B는 같은 색을 써도 되겠지. 이웃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쭈르륵 내려온다면 4, 3, 2, 1이지만 이 1에다가 B가 쓸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계산을 해서 2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계산하면 4, 3, 12에다 4 곱하니까 48가지다. 자, 근데 유제 봐봐. 이건 또 4개의 색이 있는데 3나라가 이웃해 있는데 얘처럼 지금 서로 안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문제가 뭐 굉장히 되게 배려하듯이 같은 색은 여러 번 써도 좋다라고 돼 있지만 같은 색 여러 번 쓸 수 있냐고, 지금. 안 되지. A도 B도 C도 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색을 써도 A부터 만약에 시작하면 4개, 4개? 4가지? 3가지? 2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다른 색 중복될 수 있는 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웃한 게 다 서로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2개, 24가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요것도 지금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통해서 바로 C로 가래.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와 C로 가는 경우 각각을 조사해야 되는데, A에서 B에서 C로 가는 거는 서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A에서 B로 갔다가, 또는 B에서 C로 갔다가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다 곱해야 되는 경우인데,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 있나 보자. 이거 때마다 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로 가는 경우가 우리가 일단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로 지금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칸 오는 경우도 한 번에 오니까 한 가지지. 여기서도 한 번에 오니까 한 가지야. 우리 이 네모는 다 필요 없어. A에서 B로 가는 경우와 B에서 C로 가는 경우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보면 돼. 여기 뒤도 볼 필요 없어요. 여기도 여기까지 가는 세로로 가는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지.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요렇게 해서 이 한 가지 경우와 여기를 통해서 가는 한 가지 경우, 이건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 둘은 어떻게 돼? 또는이니까 더 해야 되는 거야. 2가지 경우.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또 여기까지 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여기 쫙 가는 경우, 여기서 쫙 가는 경우, 여기까지 왔다가, 그치? 그래서 얘랑은 또 더하는 거야. 이런 경우 이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해서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각선으로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독립된 경우, 여기서도 요거에서만 봐야 되는 거잖아. B에서 여기까지 가로 한 번에 가고 여기서도 한 번에 가자. 한 가지 길이지? 세로도 한 번. 그럼 어떻게 알았어? 여기까지는 각각 네모는 대각선으로 여기까지가 한 가지 길. 한 가지 길이니까 두 가지 길이고, 여기까지는 여기서 하나 오고 여기까지가 두 개 왔으니까 더해서 세 가지 길. 여기도 한 가지 길, 여기까지 한 번에 오고 여기까지 두 번에 왔으니까 두 번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더해서 세 가지 길.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은 여섯 가지 길. 이게 더해가면은 실수할 일이 없겠지, 그치? 그런데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세 가지고 동시에 얘네들은 일어나야 되니까 여섯 가지 해서 18. 자, 그러면 이 네모가 얼마나 많든 적든지 간에 계산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